추미애 모조리 청탁했네 했어. 자, 이 추미애 건이 확실하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, 여러분. 이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추미애가 뭐라고 했느냐? 나는 청탁한 적 없다. 그리고 보좌관한테 시킨 적 없다 했는데 이게 다 있는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.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추미애가 우리에게 뭐 한 거 없다 이러면서 연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말만이지 증빙 자료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. 왜? 자료를 다 없앤 거예요. 어떻게 이 정권에 관련된 자식들의 일들은 왜 이렇게 자료 이게 다 없어집니까? 이 그 문준용이도 뭐 고용정보원에 문준용이가 이 취직을 했을 때 그때 자료도 하나도 없고 귀걸이 된 뭐 이런 이력서 같은 것도 정말 그런 것도 없고 이상하지 않습니까? 조국의 아들도 연대에 10년은 보관해야 되는데 그 입시 자료 지원 서류도 없고 조민희 자료도 사라지고 더구나 이 국방비에 있던 이 서모 병사의 자료도 사라지고 우리 군이라는 게 군에서 그 기록이라는 거는 정말 전쟁은 기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게 없어졌다. 이건 진짜 국가 기밀이 이거는 해킹 당한 것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다 이럴 수가 있어요. 근데 추미애가 그동안에 보좌관 시켜서 나는 저 보좌관한테 지시하지 않았다. 근데 보좌관이 전화를 했어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추미애가 나는 안 했는데 보좌관이 알아서 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겠죠. 근데 두 번째, 이번에 그때 바로 추미애 아들이 있었던 카투사의 지원 단장인 이 암흑의 전 대령이라는 사람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시니까 다 이제 보셨을 거예요. 근데 이 입장문을 보면은 명확합니다. 즉, 추미애 쪽에서 부모가 민원을 넣고 그 다음에 참모로부터 의정부에서 용산으로 배치 이 문의를 맨 처음부터 훈련 마치자마자 용산으로 빼달라 이런 배치부터 해갖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청탁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수료식에 추미애 가족이 온 사실을 듣고서 부대장 인사말에 청탁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라고 했다.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 가족들이 그동안 얼마나 청탁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하지 말라고 일부러 집어넣겠습니까? 그 다음에 세 번째, 통역병. 그 평창 때 통역병을 선발하는데도 수차례의 청탁이 들어왔다. 이러면서 입장문을 발표를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괴로웠고 그 다음에 그 후배들이 곤란한 처지에 처하지 않도록 내가 내 입장을 뒤늦게나마 이렇게 밝힌다. 이렇게 했어요. 야, 진짜 정말 이분이 대단한 용기가 있는 분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이분이 이제 대령으로서 말하자면 예편을 하셨는데 별 못 따른 거죠. 요즘 군대에서는요, 역차별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육사 출신이라든가 엘리트 군인들은 다 이렇게 별을 못 딴대요. 그래서 전에는 육사 출신들이 제일 뛰어난 말하자면은 이 엘리트 군인들이 육사에서 배출되는 거는 우리가 뭐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? 뭐 정말 점수 좋고 막 뛰어난 정말 지덕체의 육사 출신인데 요즘은 육사를 나오면은요 중령에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오히려 육사 출신들이 이 문재인 정권 아래서는 우리는 뭐 별도 못 단다. 그리고 뭐 지금 여러분 보세요. 뭐 공군 출신, 뭐 해군 출신, 뭐 특참 출신 그렇지 않습니까? 별 4개 있는 특참이 청와대 행정관이 카페에 왔다니까 달려와서 행정관 만나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별을 못 달고 안타깝게 나왔는데 이분이 그래도 용기를 내주셨어요. 그런데 여러분, 이 추미애 아들의 변호인 그 만주 변호사 같은 현근택이 그 이해찬의 사위 이자가 이 암흑의 전 대령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.
제가 세 번째 주제에서 다루겠지만 이렇게 좌파들은 왜 허구한 날 고소를 남발하나, 껄핏하면 왜 고소하나. 이게 중국 공산당 시진핑식 모택동식이다.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죠. 그다음에 민변의 역할이라는 게 또 있는 거고요. 자, 그거는 제가 세 번째 주제에서 다 짚어드리겠는데, 이 전대령이 말하기를 자대 배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황 이런 게 다 있다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? 추미애는 청탁을 했어요. 그리고 국방부 문서에 딱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남편하고 지금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이제 하겠죠. 그 부모가 얘기한 거 당신이 했다고 해 이러면서 남편 보고 얘기를 했겠죠. 그리고 추미애가요, 올해 2월에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이 아들이 이 전라북도 전북 현대 프로축구단의 인턴으로 들어간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 개, 돼지, 붕어, 가재 같은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의 아들들은요, 아무리 프리미어 리그 좋아하고 어쩌고 좋아하더라도 외국에 못 가고 텔레비전 보면서 새우깡 먹으면서 인생은 깡이야 이러면서 이제 봐야 되는 거고, 추미애 아들은요 무릎도 안 좋고 뭐 그렇게 고통스럽게 산다면서 뭐 외국에 가서 프리미어 리그도 막 또 거기 응원하게 되면은 뭐 훌리간처럼 막 뛰고 방방 뛰고 무릎 아프면 못 뛰는데 말입니다. 그런 거 다 하고 또 인턴이면 인턴 중에서 그렇게 잘 뛰고 축구단 인턴을 하려면은 그렇게 신체가 일단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무슨 연구소 인턴도 아니고. 그리고 추미애 남편이 이 정읍에서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죠.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또 같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정말 정교한 청탁의 프레임 속에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저는 기가 막힌 게 자기네들은 이렇게 다 하면서 그동안에 내로남불의 정말 끝판왕인 게, 그동안에 우파들한테는 뭐 요만큼만 해도 난리를 치우고 뭐 입에 거품을 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? 그리고 우파들은요, 이런 게 있으면은 보수 정치 이러면은 일부러 안 합니다. 왜? 이러다가 무슨 말을 들으니까 아이 하지 말고 뭐 하면서 다 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그리고 야당일 때 우파 쪽에서 그렇게 검사도 많고 변호사도 많고 서울대 법대 출신도 많은데, 야당에서 뭐 고소하고 이런 거는 정말 얘네가 야당일 때 고소하고 이런 거 하고 이 비교도 안 되고, 얘네는 여당인데도 노무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고소 고발을 남발하지 않습니까? 진짜 이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여러분, 추미애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? 제가 볼 때는 이 추미애는 좀 힘들게 됐습니다. 왜 그러냐? 예를 들어서 보좌관을 통해 갖고 무슨 뭐 지시를 했다. 이런 건 권력 남용이 되겠는데, 이거는 뭐 불법 또는 위법, 이걸로 참 따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추미애에 대해서 그동안 불법이냐 위법이냐, 근데 그거보다도 그야말로 문재인이 얘기했던, 저 좌파들이 얘기했던 기회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고, 이런 정말 도덕적인 문제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이게 이런 이전 아무개 대령의 이 입장문에 의거해갖고 변호사들이 여기서 줄 쫙쫙 긋고 볼 때는 이거는 청탁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위법, 법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추미애는 청탁을 했어가 되는 거예요. 정말 완전히 추미애로서는 아예 포박을 당했다. 정말 the end가 됐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오늘 추미애가요, 이런 와중에서 왜 그동안에 주호영이 자진 사퇴를 해라, 문재인이 결단을 내려라, 이렇게 국회 연설을 할 때 추미애가 아주 웃음을 짓고 있어갖고 우리들이 더 분개를 했는데, 오늘 보란듯이 추미애가 뭘 했냐? 전국의 검찰에다가 메일을 쫙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. 이거는 검찰에 대해서 추미애가 보여준 거,
나의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문재인과 저 여당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 흔들어 봐. 그러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. 검찰 개혁? 내가 진짜 내가 쓰러지면은 검찰 개혁도 꽝이야. 이러면서 일종의 즉 경고를 준 거다. 이렇게 볼 수 있죠. 뭐 추미애가 쇼하는 거, 뭐 문재인 쇼 이거는 저리 가라죠. 이문정희를 제가 볼 때는 감찰관으로 감찰 정책관으로 이렇게 딱 임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무슨 인사인지 코미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. 거기다가 이 이문정희가 또 부스스한 머리를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잘 보필하겠다. 그렇게 정말 진중권이 말대로 주구장창 씹어 돌리더니 잘 보필을 하겠다. 이건 비튼 거죠. 윤석열이 너 두고 봐. 내가 감찰을 해가지고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가죽을 다 벗겨버리겠다. 다 털어버리겠다. 네 마누라, 네 장모, 내가 다 털어버릴 거야. 여기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다. 이렇게 한 거죠. 지금 추미애는 정말 망나니의 칼끝을 갖고 있는 거죠. 근데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렇게 목을 베는 망나니들은요, 굉장히 훈련을 많이 했어요. 그래가지고 고통 없이, 뭐 저도 죽어보진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고통 없이 이 목을 베서 고통을 적게 하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훈련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. 근데 이 망나니의 칼이 훈련도 하지 않은 정말 망나니 중에 망나니, 진짜 망나니인 이 추미애 손에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추미애가 그냥 그 칼 갖고 아무데나 그냥 푹푹푹 막 찌르고 있는 거예요. 이제 그 칼이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고 문재인이 손절을 하려고 하면은 추미애가 누구를 찌를 수 있을까요? 문재인도 찌를 수 있겠죠. 저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문재인 이 끝은 반드시 안 좋을 겁니다. 왜? 너무 오만불선하게, 너무나 오만방자하게 지금 국민들을 도구로 삼고 국민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.